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이슈이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선거 국면은 끝이 났고요. 미국에서는 대선 전국의 분위기가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팍스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미국의 주류 매체들과 그들을 받아쓰게 하는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를 대통령의 패배, 바이든의 승리처럼 묘사했는데요. 실제로는 공화당의 절반의 승리입니다. 언론들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에서 상원을 먹은 게 이번 상원의회를 수성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라고 풀이하는데요. 그 승리를 가능케 한 핵심적이었던 게 붓땡 선거의 의심도 그렇지만 고학력자가 워낙 많은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평소에 선거 관심이 없었던 중도 좌파들이 페터맨에게 몰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도 좌파들 때문이라도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바이든이 설치는 꼴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2024년 대선에 바이든이 또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무슨 수가 있어도 대통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이기는 한데 반가운 뉴스이니만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연 우파냐 좌파냐, 트위터를 인수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던 우파들이 상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을 구해낼 포텐셜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겠다, 증명 아닌 증명이 된 것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 대한 영구 정지를 풀어버린 겁니다. 소식 보면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그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리얼 도널드 트럼프를 부활했습니다.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부활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팔로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정이 되살아난 지 20여 분 만인 미국 동부 시간 19일 오후 8시 42분쯤엔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을 넘었었고요. 오늘 월요일 오전엔 8,740만 명이 넘는 팔로워 수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는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복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8일 자신의 팔로워를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복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해 24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1,500만 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51.8%가 트럼프 복귀에 찬성했습니다. 설문조사 후 대통령은 투표에 긍정적으로 참석하라, 하지만 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일단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수 창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이 상원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하원만큼은 확실하게 장악했는데요. 그것도 단순한 공화당 장악이 아니라 대통령 충성파들이 하원을 장악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과 이를 위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 그에 관한 겁니다. 우선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미 의회 특별기구 구성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팍스뉴스에서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한 일이 인도네시아 가서 시진핑 아련한 겁니다. 마치 냉랭한 척하지만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가장 절친했던 게 시진핑이었고요. 사냥꾼 통해서 중국에서 각종 특혜 받았던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각종 무역 제재와 규제를 통해서 중국 경제 초토화시키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중국 경제 망하기 직전에 딱 코탱 사태 터졌고, 그로 인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올랐던 거 까먹으신 분들 안 계시죠? 그리고 대통령직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코땡 기원조사라고 명령해서 CIA가 슬그머니 중국 땡땡 연구소가 바이러스의 시작이라는 거 증명 못하겠다 결론 내리니까 중국이 기원인 거라고 결론 질 수 없는 게 결론이다 하면서 중국에 면죄부 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바이러스 시작됐다는 소리 하면 다 극으로 몰고 코땡 사태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정체불명 태생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휩쓴 게 돼버렸고요.
지금 중국 경제 쉬쉬해도 다들 잘 나가는 거 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은 말 그대로 돈 휩쓸고 있고요. 오바마 때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쇼하면서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은 중국에게 업신당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한층 강경한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입법부 전체 또는 적어도 하원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해 수위를 높인 대중국 관련 법안 및 의회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메카시 원내대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미국 내 중국 비밀 경찰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비밀 경찰서를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에서 5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고요. 바이든 지지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바이든이 아주 강경한 대중국 정책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공화당의 특별위원회 활약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 대한 미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다음 의회의 우선순위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회 조사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21일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탄핵 가즈아입니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10일에서 14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내년에 구성될 새 의회가 조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28%가 바이든의 탄핵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55%가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썩은 손가락, 사냥꾼 바이든의 금융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28% 응답률을 기록했고요. 공화당 지지층의 52%, 민주당은 7%가 각각 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7%만이 인간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 자, 우선 공화당은 이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임원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내 트럼프 충성파의 선봉장,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은 일부는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자신을 포함해 일가와 행정부에 대한 차기 하원의 조사 압박 가능성을 코미디라고 일축했다는데요. 과연 코미디가 될 건지 썩은 손가락을 잘라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기름값 내렸으니 미국 경제 회복할 거야. 인플레이션 거의 끝나고 경기도 좋아질 거다라고 강조했던 게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뻥이었다는 거. 내년 미국 경기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월가의 예측에 경제 전문가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질까 봐 경기 회복될 거다 예측했던 좌파 언론들도 경제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선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삐리리 같은 사람들인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가운데 내년에 결국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보도됐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는 겁니다. 시티그룹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내놓았는데요. 자산운용사 블랙록 역시 미국 유럽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연착륙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경제가 경착륙, 하드랜딩, 즉 엉망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 10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도 준수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도 경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지만 월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블랙록의 세계수석 투자전략가 웨이리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을 통해 경제를 완만한 경기 후퇴로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지면 목표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만큼 충분히 인상을 하기 전에 인상을 끝낼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앨릭스 손더스 시티그룹 전략가는 지금 경제 환경은 스태그플레이션적이라며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고려해 미국 주식을 팔고 원자재와 채권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은 이곳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플레에 지친 미국민들이 올 연말 쇼핑 시즌에 평소보다 선물, 기부와 크리스마스 관련 지출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 9월 미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작년 16개 절반에 가까운 평균 9개 선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요. 엄청 줄은 거고요. 가구당 예상 지출 금액도 1,455달러로 지난해 1,463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솔직히 1,455달러도 부풀려져 있고 많은 미국민들 올해 선물이나 불프 쇼핑은 제끼거나 축소하고 있답니다.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도조사에서도 미국민들은 지난해 연말 선물 구매 648달러를 썼지만 올해는 그보다 적은 613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 조사에선 84%가 연말에 쿠폰이나 할인을 통해 물건을 사고 더 적게 사고 더 저렴한 선물과 브랜드 상품을 사거나 자신이 직접 선물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유통업체들의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의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고 4분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 주가가 당일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최근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의 부진 여파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지난 중간선거 집계 막 시작되고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일 열광했던 게 사실 월가였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죠. 제일 먼저 경제 위태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면서 유럽부터 망해 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 몫입니다. 중국의 시대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까요? 자, 월요일 이슈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부터 이곳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한국도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꾹꾹,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꾹꾹 눌러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